아동기 행동장애 제10장 언어 및 학습장애 4. 학습장애 읽기, 쓰기, 산수 부모나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학습장애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읽기, 쓰기, 산수에 나타나는 발달적 문제를 가리킨다. 이 장애들은 각각 난독증, 난서증, 난수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교육제도에서만이 아니라 DSM과 ICD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DSM에서는 이들을 종전에는 학업기술 장애로 부르다가 요즘은 학습 장애라 부른다. 표 10-5의 읽기장애, 쓰기표현장애, 산수장애의 DSM-4 진단 기준이 나와 있다. 연령, 지능 혹은 교육 수준에 견주어 표준화 성취검사의 수행이 상당히 뒤떨어질 때 특정 언어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이 장애는 학업 성취나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감각 결함으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장애 각각과 관련한 몇 가지 주제를 선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주로 읽기 장애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학습에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아동이 읽기에 문제가 있는 데다 지금까지 읽기 문제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표 10-5 읽기장애, 쓰기표현장애, 산수장애의 DSM-4 진단기준 1. 표준화 검사에 의해 측정된 성취나 능력이 개인의 연령, 지능 및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감안하여 기대되는 정도보다 현저하게 낮다. 2. 장애가 학업 성취나 해당 능력을 요구하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3. 감각 결함이 있다면 장애가 그러한 감각 결함에 통상적으로 동반되는 정도를 초과해서 심한 정도로 나타난다. 1. 읽기장애. 읽기는 여러 과정이 위계를 이루고 있다. 읽기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단어를 알아보거나 또는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주 느리게 읽거나 더듬거리며 읽고 어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읽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잘 읽지 못하는 아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읽는 아동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잘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쇄된 글자들이나 글자들의 조합을 알아보고 그러한 문자소들이 언어의 소리, 즉 음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어를 알아보고 또 단어가 여러 개의 소리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휘, 즉 단어와 그 의미를 발달시키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어들이 구와 문장으로 조합되는 기본적인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단어와 구두점, 문장에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1. 기저의 과정. 그렇다면 읽기장애에는 어떤 능력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20세기 초반 수십 년간 사무엘 오르톤의 읽기장애 가설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이다. 올톤은 읽기장애의 주된 문제가 시각적 결함이라고 보았는데 이 가설은 그 후 수년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올톤은 난독증 아동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각적 결함으로 인해 글자를 거울에 비친 것처럼 뒤집어서 읽고 심지어 그렇게 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이론가들은 눈의 결함으로 인해 시각 자극을 자세히 살피거나 추적하는 능력에 손상이 생겨 난독증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결함은 아동이 동일한 자극끼리 짝을 짓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할 때 그 정확성과 속도를 보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뇌의 이상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시지각 가설은 인기가 있었지만 점차 상반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아동들의 경우에는 시각적 처리에 문제가 있어 읽기 장애를 일으키지만 최근에는 읽기 장애가 기본적으로 언어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벨루티노는 이런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간단한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2에서 6학년의 읽기 부진 아동들에게 단어와 그 밖의 자극들을 시각적으로 짧은 시간 제시한 후 베껴 쓰게 하였다. 또 단어의 이름을 명명하게 하였다. 읽기 부진 아동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베껴 썼으나, 즉 시각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단어를 명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였다. 예를 들면 워즈를 정확하게 베껴 썼고 심지어 개개의 글자들을 WAS로 정확하게 명명하였으나 이 단어를 소우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명명은 시각적 결함이 아니라 언어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읽기는 글로 쓰인 언어의 처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읽기 장애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유난히 높은 비율로 읽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언어장애와 읽기장애는 많이 중복된다.
한 연구는 특정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 중에서 51%가 읽기 장애가 있고 읽기 장애가 있는 아동 중 55%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음성 처리를 잘하지 못하고 글자의 이름과 소리를 잘 모르고 구어에 서투른 학령전 아동들이 나중에 읽기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읽기 장애의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음성 처리의 결함이 읽기 장애의 핵심이라고 본다. 읽기 장애의 경우 글로 쓰인 자료를 언어의 소리 구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데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동들이 읽기를 학습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개의 소리로 분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을 음성학적 인식이라고 한다. 가령 새드라는 단어는 세 개의 소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제는 아동에게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단어의 소리들은 분절되기보다는 겹쳐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음성학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획득해야 한다. 즉 언어의 소리가 알파벳의 글자 또는 글자의 조합에 의해 표상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소리가 글자와 단어에 사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국어의 소리를 인식하고 소리를 글자와 단어에 사상할 수 있는 어린 아동은 읽기를 잘할 수 있다. 반면에 음성학적 결함이 있는 아동은 실제 단어와 인위적 단어를 명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이런 아동은 읽기를 잘하는 아동에 비해 언어 자료의 목록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더 적게 회상한다. 그 목록이 글자, 단어, 무의미, 철자, 문장, 숫자, 명명할 수 있는 물체 등 그 무엇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그리고 아동에게 그 목록을 들려주든 보여주든 간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단기 기억의 문제는 언어 항목들을 소리를 이용하여 표상하거나 인출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결함, 즉 음성학적 결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음성 처리가 읽기를 학습하는데 또 이후에 읽기에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읽기 장애에는 그 밖에 다른 기술들도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읽기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전부 음성학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해의 문제는 전반적인 언어 결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전적으로 난독증을 보일 위험이 높은 읽기 부진 아동들은 읽기를 잘하는 아동들보다 문법, 통사론, 의미론, 활용론 등 많은 언어 과제에서 뒤떨어진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결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읽기 부진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집행 기능과 상해 인지의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 산문을 읽고 학습하는 복잡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읽는 것이 서투른 아동들은 본문의 단서들 중에서 이후의 장기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될 단서를 효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언제, 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특정한 과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채지 못하며 자신이 과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감찰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보다 일반적인 인지의 결함이 글을 읽는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음성학적 인식과 처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읽기를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화비교 연구는 그러한 중요성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글자와 소리의 사상이 일관성이 없는 언어보다는 일관성이 있는 언어의 경우에 읽기를 습득하는 것이 더 쉬우며 이탈리아와 독일어는 영어와 불어보다 더 쉽다. 더 쉬운 언어에서는 난독증이 더 드물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든지 음성학적 처리가 난독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성학적 결함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읽기장애의 개입에서도 이 결함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 유병률 및 발달의 결과. 읽기장애의 유병률은 학령기 아동 모집단의 3에서 10% 사이에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이유는 정의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병률 연구들이 각기 다른 유형의 학습 장애들을 함께 묶어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아가 여아보다 이 장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연구 대상 선정에 편향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윌컷과 페닝턴은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임상 표본에서는 약 3대 1이지만 일반 표본에서는 1.5대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코네티컷 종단 연구의 결과는 특히 흥미롭다. 2학년 혹은 3학년 아동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읽기 장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성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아동들을 학교에서 평가했을 때에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읽기 장애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남아는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활동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되기 쉬우며 이런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은 읽기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우하는 읽기장애 예후를 살펴보는 연구를 개관하면서 비교 집단이 부적절한 것과 같은 연구 자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지적한다. 설계가 잘 된 연구들은 읽기의 문제가 학년기에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자폐아동 또는 성인의 경우 음성 처리가 거의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 7세의 읽기 기술이 크게 뒤떨어지는 아동들이 청소년기 이전에 또래들을 따라잡았다는 보고도 있고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진입하면서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 일반지능 어머니의 읽기 능력 그리고 읽기 장애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심각한 정도가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처음에 문제가 심각했던 청소년들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2. 쓰기 표현 장애. 쓰기 표현에 대한 연구는 읽기에 대한 연구보다 미진하지만 쓰기 장애가 다차원적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난서증의 일부 사례를 보면 이들이 글을 쓰는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 노력을 하면 부드럽고 빠르고 분명하게 글을 쓰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장애가 있으면 종이에 글자와 단어를 쓰는 것이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난서증이 있는 아동은 학교의 글쓰기 과제를 제대로 해내기가 힘들고 보고서를 마지막에야 제출하며 숙제를 하느라고 몇 시간씩 앉아 있곤 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필체의 질은 좋지 않다. 여기에는 지각, 특히 시각 운동 통합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글쓰기가 서툴다는 것은 종이에다 글자를 잘 쓰지 못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철자 오류, 단어의 순서비 배치의 문제, 빈약한 문장 구성, 그리고 빈약한 구두점 사용이 공통적이다. 또한 글로 쓰여진 자료에 의해 의미를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이런 점에서 쓰기는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단어 사용과 문장 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등인지 기술과 상위인지 기술도 이에 관여한다. 즉, 쓰기 장애를 지닌 아동은 쓰기의 목적을 이해하고 계획을 발전시키고 요점을 조직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데 결함이 있다. 그림 10-3은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문을 쓰는 숙제를 받고 한 청소년이 쓴 글의 예이다. 이 작문은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취약한 문장 구조, 어색한 구절, 단락의 결여비 전체 구성의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학생은 인지비 상위 인지 기술을 가르치는 개입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쓰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쓰기장애의 유병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쓰기장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8세가 안 된 아동들은 아직 운동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글로 쓰여진 자료를 접한 경험이 별로 없으며 간단한 이야기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쓰기장애가 어느 정도 지속적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문제가 감소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3. 산수장애. 산수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정확하게 숫자를 읽거나 간단한 더하기와 빼기를 하거나 산수 영어와 상징을 이해하거나 산수 기호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공간 구조를 이해하거나 수에 대한 사실들을 기억하거나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읽기와 쓰기처럼 산수도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아동이 점점 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각기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 산수 계산과 추리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시각 공간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묘사한 것이다. 로자의 6학년 수학교사는 로자가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특정 언어 장애가 있는지 평가하도록 로자를 학교의 학생연구위원회에 의뢰하였다. 로자는 교과서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자꾸 놓쳤으며 칠판에 쓰인 문제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베껴 쓰지 못했고 연산부호를 그대로 베끼거나 문제의 번호를 문제 자체와 섞어 놓는 등 문제풀이가 엉망이었으며 숫자의 순서를 계속 뒤바꿔 놓았다. 학생연구위원회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보고 수업 자료를 바꿔본 다음 로자가 산수 장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였다.
검사 결과 로자는 수학 영역에 특정 학습 장애가 있었으며 따라서 특수교육비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학제간 팀은 로자의 가족을 면담하고 로자가 시각적, 지각 결함으로 인한 산수 장애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팀은 로자의 현재 담당 교사가 이런 장애 학생을 돕는 훈련을 받은 자료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반 교육 학급에서 개입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수학에 필요한 인지적 이해는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에 시작된다. 아주 어린 아동이 하는 간단한 계산에도 양, 크기, 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3에서 6세 사이에 성취하는 몇몇 발달 이정표는 아동이 산수 계산을 제대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정표에는 물건을 크기에 따라 배열하고 10까지 세고 숫자와 블록 배열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거나 만들며 특정한 성질에 따라 물건을 분류하고 길고 짧음,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더 많고 더 적음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 등이 있다.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읽기 능력, 작업 기억 능력은 모두 아동의 산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과 6개 묶음과 3개 묶음을 정신적으로 볼 수 있는 아동은 6개의 사과가 있는데 여기서 3개를 빼내면 몇 개의 사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시각적 변별, 시각적 순서에 대한 기억, 시각 운동 통합은 산수 과제의 성공적인 해결과 상관이 있다. 산수 문제가 비교적 단순한 계산에서 더 복잡한 단어 문제로 옮겨감에 따라 언어와 문제 해결이 산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 기술과 추론이 산수 과제의 성공과 상관을 보인다. 쓰기장애와 마찬가지로 산수장애의 유병률과 결과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 학령기 아동의 1%가 산수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리오 등이 연구한 바 7에서 8세까지의 산수장애 아동을 가운데 상당수 57%가 4년 후 산수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상적 프로파일과 하위 집단. 학습장애는 순수한 읽기, 쓰기 혹은 산수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기술될 수도 있지만 이들 장애는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습장애 아동은 읽기에 문제가 있으며 상당수가 그 이외의 학습 문제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이런 아동들이 단어들을 서로 혼동하고 단순한 산수 계산을 하지 못하며 배운 것 중 너무 많은 것을 빠르게 잊어버리고 글을 깨끗하게 쓰기가 힘들다고 보고한다. 한 장애 내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결함은 한 학업 영역에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수학의 결함은 계산 기술, 시공간 능력, 기억력 또는 산수 추론 기술의 일부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고 전부 다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양한 학습 장애를 더 기본적인 하위 유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다. 쿨벌스는 읽기의 하위 유형에 관한 많은 연구를 근거로 읽기장애의 주요 하위 유형 한 가지는 언어 청각적 정보 처리의 문제에서 초래되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시각적, 공간적 결함에서 초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리오는 읽기의 하위 유형들이 소리의 처리, 문자의 처리, 그리고 기억 폭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근의 하위 유형 연구는 초기 연구들에 비해 더 세련된 컴퓨터 및 통계 방법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이 작업의 방법론적 취약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마다 엄청난 숫자의 서로 다른 하위 유형들을 생성해내고 또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위 유형 연구는 특정한 언어 및 학습 장애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생각상자, 비언어적 학습 장애. 대부분의 언어 관련 장애를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손상이 언어 장애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아동들은 비언어적 장애라는 독특한 프로필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67년 존슨과 미클버스트라는 다른 사람의 행동, 몸짓, 얼굴 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기술하였다. 이 아동들은 지각에 문제가 있었지만 언어 기능은 비교적 온전하였다. 이후 이 아동들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로울케와 동료들은 하위 유형 연구를 통해 이 집단을 기술하였다. 이 장애는 비언어적 학습 장애, 사회 정서적 학습 장애, 우방구 결함 증후증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NVLD는 지각, 정신운동, 주의, 문제해결 기술에서 강점과 약점을 복잡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은 언어 능력에서는 상대적 강점을 가져다 주고 수학과 사회적 능력에서는 결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가정된다. 시각적, 공간적 결함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몸짓, 그 밖의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는 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하게 문제 해결의 결함은 올바른 사회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NVLT는 또 내면화 행동 증상의 발달과도 관련되어 있다. NVLT는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서 심리사회적 기능이 뒤떨어지는 일부 사례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NVLD의 유병률은 상당히 낮으며 소수의 학습 장애만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로케와 푸어스트는 NVLD가 백지를 포함한 우반구가 손상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NVLD가 나타내는 특징은 좌반구보다 공간 기능에 더 많이 관여하고 언어 기능에는 더 적게 관여하는 우반구의 질병이나 손상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NVLD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언어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행동적 문제와는 다른 근거에서 생겨날 수 있다.